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억을 떠오르면은 직판 여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판 여행사. 예, 직판 여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간판 여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행사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랜드사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지상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여행 상품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 이야기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항공사, 여행사, 고객, 지상. 자, 랜드사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자, 이 랜드사는 뭐냐면요. 현지 여행사예요. 그래서 태국이다, 태국 방콕이다 라고 하면요. 방콕 랜드사가 있어요. 이 랜드사는요, 현지 방콕에 있는 숙박, 식당, 교통, 관광지, 가이드, 쇼핑을 다 관리를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것들을 뭐 쭈쭈쭈 일정표를 다 만들어요. 일정표를 만들어서 여행사한테 원가, 이거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가격이 있을 건데 이 가격에 대한 것들을 책정을 하고요. 원가를 책정을 하고 일정표를 만들어서 여행사한테 보내줍니다. 이 랜드사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인데, 현지 여행사를 왜 랜드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땅, 지상이 영어로 뭐죠? 랜드죠, 랜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관여를 한다, 예,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랜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지 여행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현지 여행사를 랜드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랜드사의 역할. 현지 숙박, 식당, 교통, 관광지, 가이드, 쇼핑을 관리해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로 보내주는, 원가와 일정표를 세팅해서 보내주는 게 바로 랜드사의 업무다 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는 그럼, 자,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판매 가능한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건데, 자, 랜드사에서 보낸 이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상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비. 왜 지상비냐? 지상에서 발생되는 원가 내역들을 지상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행사는요, 현지 랜드사에서 보내온 지상비와 항공사에서 항공 좌석을 예약하면 항공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항공 가격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비 플러스 항공료는 뭐가 될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바로 판매 원가가 됩니다. 판매 원가. 네, 판매 원가가 되죠. 자, 그러면 이 판매 원가를 고객한테 판매를 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제 가격이 나왔으니까. 예, 가격이 나왔으니까 바로 고객한테 판매를 합니다. 여행 상품이 세팅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존재 이유. 예, 기업의 존재 이유, 바로 이윤 추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돈 벌어야죠. 여러분들 장사 왜 합니까? 쉽게 치킨집 왜 해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리고 편의점 왜 해요? 회사를 왜 만듭니까? 돈 벌려고. 간단하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매 원가를 바로 고객한테 판매를 하면 이 여행사는 수익이 있을까요? 수익이 전혀 없죠. 왜? 원가를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여행사도 엄연히 회사입니다. 예, 법인 회사예요. 거의 법인 회사죠. 회사예요. 회사가 돈도 안 벌고 원가 하면은 여기 여행사 손가락 빨겠죠. 예, 예. 무료 봉사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판매 원가를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무엇을 붙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수익을 붙이죠. 예. 그래서 여행사의 일정 부분 이 원가에다가 플러스 우리 회사의 수익을 붙이면 그게 뭐가 되냐? 바로 판매가가 됩니다. 판매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원가 계산 나중에 이제 해볼 건데, 자, 상품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판매가가 있습니다. 판매가. 자, 이 상품 원가는 뭐냐? 그 기업에서 말 그대로 이제 원가로 책정된 가격이고요. 이 상품 판매가는 뭐냐면요. 그 기업의 수익이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판매가를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행상품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직판 여행사와 간판 여행사의 이제 차이를 이제 그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행상품 기본적인 개념으로는요, 랜드사한테 지상비를 받고 항공사한테 항공요금과 항공좌석을 받아서 패키지 묶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는요, 직판 여행사나 간판 여행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직판 여행사와 간판 여행사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수익 구조와 판매 구조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여기 화면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여기 화면은 바로 직판 여행사의 수익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직판 여행사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직접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 그게 바로 직판 여행사. 줄여서 직판 여행사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직판 여행사라고 부르고요. 좀 늘리면요, 직접 판매 여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현지에서 랜드사를 통해서 지상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일정표를 받아서 바로 이 지상비와 항공료 플러스 수익을 더해서 판매가로 해가지고 고객한테 판매를 한다. 이게 바로 직판 여행사의 수익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겠죠? 또 다른 거, 아직 설명하지 않았던 거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간판 여행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직판 여행사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하나 뭐가 하나 생겼죠? 예, 안 보였던 게 좀 전에 안 보였던 게, 자, 뭐죠? 바로 여행사 해서 가로 열고 대리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왜 생겼지?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직판 여행사는요, 이렇게 그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판 여행사는요,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이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사는 고객한테 판매를 해요. 다리가 뭔가 하나가 여기가 더 걸쳐졌죠. 여기가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이러한 그 여행사를요,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여행사 대리점. 대리점 여행사 아니면은 여행사 대리점 여행사,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행사는 아까 직판 여행사 마찬가지로 지상비 플러스 뭐 원가 플러스 지상비 플러스 항공료 플러스 수익 플러스 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럼 이 여행사의 수수료는 어떻게 할까요? 수익 모델. 대리점의 수익 창출 방법은 어떻게 되냐? 여기도 그러면은 그냥 돈 받고 그냥 무료 봉사하는 건가?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대리점들이 일 안 하죠. 뭔가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상비 플러스 항공료 똑같아요 해서 그 판매 원가가 되고요. 이 판매 원가에 이 여행사의 그 간판 여행사의 수익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수수료를 붙여요. 수수료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여행사는요, 뭐냐면 이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 모델로. 그래서 여기 간판 여행사, 여기가 이제 간판 여행사.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여행 도매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업이고, 여기는 그러면 여행 소매업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간판 여행사에서 대리점 여행사 때, 사장님, 저희 상품 100만원짜리 여행 상품 하나 팔면요, 저희가 10만원씩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대리점 여행사에서는 이쪽에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짜리 상품 팔면은 1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이 판매 수수료가 같이 맞물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직판 여행사의 상품 가격과 간판 여행사의 상품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직판 여행사 가격은 조금 더 낮고 간판 여행사는 높겠네요. 왜죠? 왜긴요, 요 수수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간판 여행사의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요. 하지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간판 여행사는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 그래서 박리담회. 박리담회를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원가를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원가를. 예, 원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직판 여행사와 상품 가격이 조금 더 예전에는 좀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뭐 지금도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 아무튼 뭐 직판 여행사보다는 상대적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금액이 높은 게 맞는 건데 하지만 규모의 경제, 박리담회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판 여행사나 상품 가격의 차이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간판 여행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 저는 아직까지도 이 여행사 대리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휴대폰 사러 어디로 가십니까? SK 본사로 갑니까? 아니면 KT 본사로 가세요? 아니죠. 그냥 동네에 있는 휴대폰 가게로 가죠. 자, 그러면 이 휴대폰 매장은 SK 또는 KT 본사 할까요? 아니죠. 바로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대리점. 그래서 여기서는 휴대폰을 팔고 그다음에 선택약정 걸고 하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폰 대리점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아니면 편의점 이런 개념.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나투어 간판 있고 모두투어 간판 있고 이런 거 보잖아요. 자, 여기가 바로 다 대리점이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도 여행사 간판들 보면은 저기 하나투어 있다, 모두투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다 저기라는 거죠. 그 대리점.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여행사들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여행사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길 가다가 보시면 이렇게 하나투어 간판 같은 거 보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잘 나와 있는 예시가 여기 H&T 하나투어 있고 모아투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리점 여행사라는 거예요. 예, 대리점 여행사. 그래서 이런 여행사는 진짜 하나투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여행사는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대리점 여행사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트 이런 식으로 마트 안에 있는 여행사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대리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렇게 같이 있고 하는데 자, 이런 게 바로 대리점 여행사다라는 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게. 자, 랜드사에서 보내오는 원가와 판매 수익 이런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거를 좀 원래 대입이긴 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 이거는 이제 랜드사에서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단체명 발신 출발일 기간은 3박 5일. 자, 객실 종류는 이제 수페리어에서 디럭스로 무료 업글. 지상비는 1인당 퍼 퍼슨이니까 11만원, 싱글 차지 15만원. 항공은 인천, 부산, 대구 오전 출발 항공 기준입니다. 서차지. 이 서차지가 뭐냐면 이제 추가 요금이거든요.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 날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시즌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때입니다. 호텔은 코코베이 부티크 호텔이고요. 포함 내역 이런 거 좀 잘 봐야 돼요. 이 상품 세팅을 할 때 이런 원가 내역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호텔 2인 1실 사용, 전용 차량 전일정 식사, 한국인 가이드 및 기사, 관광지 입장료 생수. 그래서 스페셜 기프트. 그래서 이런 선물을 준다. 스낵박스 준다. 스페셜 액티비티 해서 전통 마사지 60분, 아오자이 체험을 시켜준다. 가이드, 기사, 팁 하고 선택 관광 판매 가능한 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랜드사에서 이런 일정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관광과를 지원을 이제 했을 때 여행사 쪽으로 취업을 원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상품 기획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관광과 지원 동기가 이제 호텔 쪽에 이제 호텔리어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여행 가이드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을 만드는 여행 상품 기획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행 상품 기획을 원한다라고 하면요, 랜드사로 가야 돼요. 랜드사. 왜냐면 한국에 있는 그냥 여행사들 있잖아요. 여행사들이 상품 기획을 한다? 상품 기획 부서는 있어요. 상품 기획 부서는 있는데, 상품 기획을 한다? 글쎄요, 좀 대부분 여러분들 여행 상품을 만들려면은 현지에 있는 사람이 더 그 지역을 많이,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서울 살아요. 부산 맛집. 자, 부산 맛집을 서울에 살고 있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부산에 살고 있는 김일구라는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김일구가 더 잘 알까요? 이 사람이 당연히 부산 맛집을 더 잘 알고 있겠죠. 왜?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사의 수배 담당입니다, 상품계 담당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이 랜드사,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 기획 능력은 확실히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랜드사는 한국에 있는 여행사의 오더를 받아서 상품 세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이 상품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요, 현지에 있는 현지 랜드사에 근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진정한 상품 기획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여행사 직원들이 이렇게 일정을 다 만든 거예요. 시간대별로. 자, 보면 손트라반도 관광, 이거 이제 그 코스별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위치가, 왜냐면 여행 상품을 이제 만들 때 동선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현지 사는 사람들은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 해외에서 인천공항에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3박 4일 일정을 짜는데 첫날에 서울 관광을 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 춘천 남이섬 관광을 합니다. 남이섬 관광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와요. 서울로 왔다가 다시 가평에 있는 강촌에 또 여행을. 이 동선이 안 맞죠. 왔다 여기서 서울에서 춘천 왔다가 다시 왔다가 가평 갔다가 다시 왔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서울에서 관광하고 강촌 갔다 관광하고 춘천 갔다 관광하고 다시 넘어오면 되겠죠. 이게 동선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동선들은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정들을 다 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가는 동선에 맞춰서 식당은 어떤 식당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랜드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선택 투어, 선택 관광. 선택 관광은 뭐가 있나 해서 쭉 보면은, 베트남 다낭에는 바나산 국립공원 60불 1인당, 호이안 야간시티 투어, 럭빈 투어, 레프트 투어, 핫스프링 파크, 온천하는 곳이구나. 솜트라 스포차 투어, 그 다음에 한강 리버 크루즈. 이 한강이요, 다낭에도 한 리버가 있습니다. 한 리버. 예, 우리나라 서울처럼 한 리버가 있어요. 전통 마사지는 40불, 아오자이가 60불, 다낭 차민쇼, 후에 전동카, 푸드, 예, 이렇게 선택 관광까지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사 홈페이지에 패키지 여행 상품을 보면은 막 미사오구에 이렇게 쪄져져 있잖아요. 사진 자료들이 있고, 그게 바로 다 랜드사에서 한국에 있는 여행사로 보내오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는 그걸 가지고 또 미사오구로 붙이면서 이쁘게 세팅을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랜드사에서 보내오는 견적표다 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판여행사처럼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바로 간판 여행사.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간접
직판매 여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행사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판 여행사의 구조와 간판 여행사의 구조가 이거는 이제 조직 구조 말하는 조직 구조가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들. 예,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판매 여행사의 그 조직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노랑풍선의 조직 구조인데요. 이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저도 노랑풍선 홈페이지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 보네요. 롯데관광도 직판 여행사거든요. 그래서 예. 자, 아무튼 이 노란풍선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예, 그냥. 자, 그래서 여기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제1 영업부, 2 영업부,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유럽팀, 미주팀, 동남아는 1, 2팀, 자유여행 터니먼팀, 중국팀, 일본팀, 국내팀, 괌사, 대양주, 법인 이런 식으로 좀 뭐라 할까요? 대륙별, 그다음 국가별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은 어차피 여기는 다 어떤 회사든지 이 경영기획본에 다 있거든요. 자, 이 롯데관광이거든요. 아까 봤던 롯데관광. 이 롯데관광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사업본부, 국내여행사업본부, 크루즈사업본부, 법인사업본부, 재경본부, 경영정 이거 다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여기 보면은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미주, 대양주, FIT 해서 여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국가별 또는 대륙별로 이렇게 부서를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직판 여행사나 간판 여행사나 뭐 다들 비슷한 거예요. 예,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